나 사실 아이가 있었어요. 죽었어요. 네 아빠라는 인간 때문에. 나는 그때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그 새끼가 다 망쳐놨어. 네가 다 망쳤다고. 네가 다 망쳤다고, 이 개새끼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1탄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덕이의 소개로 알게 된 안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잘 챙겨 먹었으나 학규의 눈은 더 안 좋아집니다. 약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증상입니다. 치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겠네요. 수술 말인가요? 희망이 보이자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샘솟는 학규. 도곡동으로 가자. 나 아직 돈 있어.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불법 도박장을 향합니다. 이곳은 동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꾸며서 지금까지 영화에서의 도박장과는 다른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이아 K 에이스 나오세요. 500더. 오빠 거 500더. 콜 500이세요. 이분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섭외한 실제 딜러인데 연기를 잘해서 바로 딜러 역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윈. 오늘 운이 괜찮아. 금방 하나 지고 분한했죠. 덕이 집에서 덕이를 기다리는 청이와 그녀가 바라보는 꽃은 더 큰 도박판으로 학교를 끌고 가는 그깟 수술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어. 덕이와 연결시키기 위해 추가로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학교 방에서 덕이의 초상화를 발견한 청이.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은 없었지만 학교가 불에 탄 덕이의 집에 갔을 때 사전에 가져왔다는 설정입니다. 어이쿠, 박소담 배우에 이어 지금은 톱스타가 된 손석구 배우가 보이네요. 나는 그냥 껌으로도 풍선 잘 부는데 그냥 껌하고 풍선 껌하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콜 받고 올인. 점점 덕이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학교. 여기 뱅커 좀 불러줘요. 이 판에서 이긴 게 얼마인데. 와씨, 진짜 악역은 이 형을 따라갈 수 있는 배우가 없는 듯. 도박장 사채업자 최씨 역의 김희원 배우. 특별 출연하러 왔다가 비중이 커지는 바람에 추가 촬영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얼굴이 빨간 건 분장이 아니라 실제 안면 홍조증을 앓고 있어서라고 하네요. 덕분에 독특한 캐릭터가 잡혔지만 너무 빨개서 DI로 붉은기를 좀 뺐다고 합니다. 어떡하지? 그 돈 말이야.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수컷의 본능만은 남아있는 학교. 순간 덕이가 생각납니다. 돌아간 눈은 렌즈나 CG가 아닌 정우성 배우의 연기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저기요. 우리가 곧 결혼할 사이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야. 9천에 45% 어떡해요. 이런 상황에도 고고하게 다리를 꼬고 있는 건 본인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려 한다는 일종의 허영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몇 학년? 날씨 갈게. 나 아빠 망가리고 자꾸 찾아오고 미칠 것 같아. 우리 청이 일본으로 좀 보냅시다. 그럼 내가 수술비를 드릴게. 안 돼. 유학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대화만 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데서. 원작에서 아빠의 눈을 위해 인당수에 팔려가는 청이처럼 눈 뜨라고 돈 줬다, 이 새끼야. 납치되어 일본의 조직 보스에게 팔려가 버린 청이. 정이 어딨어? 소름 끼치는 덕이의 미소. 이제 흑화된 덕이 역에도 익숙해진 이솜 배우입니다. 일본으로 가는 바다 위의 배는 통째로 CG를 만들었습니다. 내부는 정박해 있는 실제 배 안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니네 아버지가 눈 뜨려고 돈 주니까 쓴 거야. 거짓말하지 마, 양아치 새끼야. 양아치 아니고 아저씨야. 옆집 아저씨? 너 도라이 정신병자지? 장난치냐, 이 개새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딱 이사 와서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어? 학교가 가지고 있던 본인의 초상화를 태우는 덕이. 앞으로 재밌겠다. 그치? 가게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덕이는 사실 촬영 초반에 찍었다고 합니다. 바닥에 쌓인 눈은 전부 가짜 눈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이상화의 피타임. 라디오송 목소리는 소설반 중년남 역을 맡았던 이상화 배우입니다. 딸이 없어지고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얄미울 정도로 여유로운 학교. 본인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허영심이 여전합니다. 진심으로 학교가 미워서 나온 이솜 배우의 찐텐 표정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거 맛이 이상해. 꼭 먹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정우성 배우가 진짜 먹어야 느낌이 난다며 실제로 먹었다고 합니다. 내 등골 다 빼먹으면서 어디서 트집을 잡아. 알았어. 나 사실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서야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덕이. 너였구나. 너무 비슷한 느낌이라서 설마했는데. 이소은 배우는 까마득한 선배를 때려야 하는데 선배가 자꾸 더 세게 본인을 때리라고 하니까 연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창현 죽었대. 수채도 못 쳤는데 다 너 때문이야. 이 장면 이후 청이가 일본에서 회장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무엇을 보고 있냐는 질문에 시커먼 바다를 보고 있으며 바다에 가라앉고 있다는 대답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편집 당시엔 너무 길어져서 삭제하긴 했는데 개봉 후에 보니 드라마상 꼭 필요한 것 같아 삭제한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복수를 완성한 기쁨을 즐기더라도 그녀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신적으로 파괴됐지만 더 깊은 곳에 남아있는 덕이의 순수함. 복수를 완성했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입고 있던 학교에 낡고 해진 옷을 입혀놓고 비아냥거려 보지만 처량한 학교의 모습을 보고 이게 뭐냐며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사실 그녀는 복수심만큼이나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컷은 제작사 대표의 아이디어로 추가 촬영한 컷이라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거울을 보며 향수를 뿌리는 장면과 답답하다. 우리 바람쐬러 나가자. 지금 꼴이 너무 우스운데 그 꼴로 어딜 나가냐고 비웃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여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고 난 당신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어두운 별들 사이를 떠듭니다. 이제야 이렇게 좋은 작품을 쓰고. 이 씬은 사실 촬영 당시 녹음이 짙은 여름이었는데 CG로 겨울 풍경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촬영을 하긴 하는데 이 컷을 겨울로 바꿀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바로 이때 언니, 오랜만이야. 너무나 당연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청이가 나타납니다. 언니가 해주는 부침개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일본 회장님을 제대로 감아서 빚을 다 갚고 돌아온 청이. 그 여자분들이 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독하신 여자 두 분이 알아서 해. 국내 관객뿐 아니라 토론토 영화제에서도 빵 터진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흉터 우리 아빠 때문이지? 근데 왜 못 떠나고 있어? 이제 덕이가 당할 차례입니다. 언니가 우리한테 복수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되돌려줄게. 이 장면 이후 덕이가 청이의 머리를 빗겨줬던 것처럼 청이가 덕이의 머리를 빗겨주며 아빠도 몰랐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씬이 삭제됐습니다. 그 비밀은 덕이가 학교를 만나러 서울에 왔을 때 사모님도 만날게요. 아니 이미 만났을지도 모르죠. 이미 학교의 아내를 만나서 교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니까 떠나달라고 말한 것이었죠. 어린 청이가 엄마를 바라볼 때 덕이가 함께 바라보는 판타지 컷도 삭제됐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이 마음에 들어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해 봤으나 마치 이 영화가 청이의 복수극이 되어 덕이의 스토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 너무 아쉽지만 결국 삭제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 고전을 현대극, 그것도 치정 멜로로 리메이크한 영화. 우리 그때 대체 뭐였어요? 그것도 사랑이었어. 마담 뺑덕이었습니다. 흥행 성적은 좀 아쉬웠지만 그와 별개로 이솜을 알게 해준 고마운 영화였는데요.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